안녕하십니까. 농업전망 2026 중 육계, 산란계, 오리,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임효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바로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고병원성 AI 발생 동향입니다. 2025년, 26년 고병원성 AI는 9월 중순에 첫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년보다 한 달 이상 더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살처분 규모를 좀 살펴보면 36건에 688만 마리로 전년 대비 진행이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란계, 육용종계, 그리고 종오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질병은 이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점이 올해 전망의 출발점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각 축종들의 수급과 그리고 가격 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계입니다. 2025년 종계 입식 마리수는 원종계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질병 발생에 따른 조기 도축 등으로 전년 대비 9% 감소를 했습니다. 2025년 종계 사육 마리수는 2025년에 입식 감소 영향으로 육성 개군이 조금 줍니다. 다만 2024년에 종계 입식이 증가를 하면서 성계 사육 마리수가 늡니다. 그래서 전체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2.4%가 늘게 됩니다. 종계 성계 사육 마리수가 증가하면서 2025년 육계 사육 마리수는 2%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육계 사육 마리수가 2%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축 마리수는 0.5% 감소를 했는데요. 기상 여건의 악화,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재해 및 질병에 따른 종계 입식 감소 이슈 때문에 사육 마리수 증가분이 도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산량은 전년 대비 0.3%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수입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1인당 소비 가능량은 전년 대비 4.7%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브라질산 닭고기입니다. BRF, 시에라, 오로라, 라르 등에서 주로 수입이 되고 있고 개정육 형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 주술주에서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5월 중순부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산물이 모두 수입이 금지 조치됐습니다. 그렇다면 리우그란데 주술주가 어디냐 도대체? 우측을 보시면 브라질 지역별 닭고기 수출 비중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브라질 남부의 3개 주가 브라질 닭고기 수출의 7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에 해당하는 이곳이 바로 리우그란데 주술주입니다. 글로벌 닭고기 공급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외생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브라질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7, 8월에 국내 수입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질병이 발생했던 시기인 5월 이후 지속 상승을 했고요. 수입량이 감소했던 시기에 브라질 비중은 85%에서 9%까지 낮아졌고 태국산은 14%에서 67%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화 협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우그란데 주술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 8월 중순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물량은 꾸준하게 늘었지만 수입 단가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1,903원으로 전년 대비 21% 상승을 했습니다. 연중 대부분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는 질병과 자연재해 같은 외생 충격에 더해 종계와 육계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대닭의 공급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공급 제약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편의성을 기반하는 요인으로 닭고기와 치킨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도 더해지면서 쿠폰 발급 이후 구매량이 30% 늘어나는 등 단기적인 소비 부양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으로 가면 조금 소비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치킨을 중심으로 가격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닭고기 소비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치킨은 가격 인상이 소비의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면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치킨 많이 시켜 드시죠? 앞서 작년에 치킨 소비가 좀 많이 되었다고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치킨점에 가면 한 마리를 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국룰이라고 하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부위를 선택할 수 있게 메뉴도 개편이 되었고요. 그래서 조사상 보니까 여전히 한 마리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리 계열 부위, 그러니까 닭다리, 순살, 닭다리살, 그리고 싸이, 넓적다리라고 하죠. 이 다리 계열 부위의 비중이 한 마리 부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을 보이냐면 소비자는 이제 닭을 한 마리로 보지 않고 부위별 메뉴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개인의 확고한 부위 취향으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체 물량이 중요한 것보다 어떤 부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부는 고지 없이 중량은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5년 12월 15일부터 치킨 중량 표시제를 실시했습니다. 중량 표시제로 소비자는 숫자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A 브랜드는 990g, B 브랜드는 1100g과 같이 이런 수치화된 숫자로 비교를 하게 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됐고 편의성도 향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치킨 업계는 초기 부담이 발생을 할 수 있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조리 전후 혼선 등으로 운영상 과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업계도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촌, BBQ, BHC 중량 표시제 시행 사례입니다. 부분 육은 조각 단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 마리는 호수와 그람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량 표시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인지도부터 살펴보면 제도 자체는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이 제도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건 제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아직은 소비자 입장에서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량 표시제는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표시 방식의 통일, 그리고 표준화, 그리고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서 천천히 정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26년 흐름을 한번 구조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원종계 성게 사육 마리수 증가로 종계 입식이 확대될 만큼 생산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원종계 질병 발생에 따른 생산성 저하 그리고 조기 도축 등으로 종계 입식이 줄었습니다. 그 영향이 시차를 두고 2026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병아리 생산은 줄고 그 다음 단계인 육계 사육과 도축도 같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히 물량이 준다는 게 아닙니다. 공급 여력이 점점 얇아진다는 점인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질병이나
기상 요인이 추가될 경우에 가격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단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육계 사육 마리수와 생산량은 완만한 증가 또는 정체 흐름에 가깝습니다. 반면 수입은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산지 가격은 생산비 및 운송 비용 등이 올라서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이어서 산란계 부분입니다. 2025년 산란계 전체 사용 마리수는 전년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그중 알을 낳는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1.9% 증가하여 일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늘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계란 가격을 살펴보면 앞서 공급 측면에서는 다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질병 발생 및 특랑 공급의 제한 그리고 생산성 저하로 가격이 꽤 올랐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수요 증가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공급 여건의 다양한 이슈 때문이라고 보시는 것이 알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가격은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산지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보다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할인 행사 등으로 일정 부분 완충 효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산지가 많이 올랐어도 소비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올랐습니다. 이제 계란 소비를 살펴보시겠는데요. 가정 내 계란 소비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증가 응답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소비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전년과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일부 증가한 쪽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2026년도 2025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계란이 기본 식재료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변화한다고 해서 소비 자체가 그게 크게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가정 내 계란 구매 빈도는 월 2회가 가장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가정 내 계란을 구입하실 때 고려하는 요인이 가격보다는 산란 일자와 유통기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산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사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계란 산란일자 표시가 소비자에게 잘 인지되었고 이것을 또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정착이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발표에 조금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제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난각번호에 적힌 끝자리의 번호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건데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 제가 내돈내산 했습니다.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손을 들어 주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끝자리의 번호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손을 네, 저희 멋진 신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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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사육황료. 네, 정답입니다. 저희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진에서 선생님께 소정의 쿠폰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사모님과 같이 가셔서 맛있게 한잔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히 저희 가금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지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정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실제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계란 난각 번호에 대해서 76%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난각번호 끝자리, 즉 사육 환경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분은 56%에 그쳤습니다. 제도 인지는 꽤 비교적 높이 알고 계시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은 좀 제한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구매 단계에서도 이런 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을 구매할 때 난각번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6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생산성 하락 그리고 특란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하면서 산란 실용계 입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26년 6개월령 이상의 사용 마리수와 생산량 증가가 예상이 돼서 산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란계 케이지 기준 개선 내용인데요. 이 제도의 취지는 산란계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와 시설 기준의 강화 그리고 단계적 적용입니다. 다만 업계의 부담을 고려해서 실제 시행 시점은 2027년 9월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농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제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합리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 부분인데요. 2025년 평균 오리 사육 마리수는 산란종오리 사육 마리수 산란종오리 사육 마리수 증가로 전년 대비 3.4% 증가를 하게 됩니다. 2025년 오리 생산량은 유공오리 사육 도축 마리수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급이 늘고 고병원성 AI 등의 질병이 크지 않아서 오리 가격은 2025년에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오리고기 소비는 1년에 1에서 4회 구매한다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매 빈도 자체가 낮고 복 시즌과 같은 특정 시점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소비 품목이라기보다는 선택적 소비 품목의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는 훈제나 오리구이 같은 특정 메뉴에 수요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오리는 아직 소비가 다양하게 분산되었다기보다는 몇 가지 대표 메뉴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는 것이 알맞습니다. 2025년 그리고 26년 오리 소비 변화를 보면 비슷하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가장 많아 전반적인 수준은 전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응답이 증가보다 훨씬 많아서 소비가 늘어나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제 2026년 흐름을 한번 구조로 보겠습니다. 2025년 종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26년에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되어 산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리 사육 마리수와 생산량 그리고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과거처럼 빠르기보다는 점진적인 회복 수준에 가깝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계, 산란계 그리고 오리 세 축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향후에 정책이나 수급을 판단하시는데 작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